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하루 발생 확진 환자의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31번째 환자 발생 이후 하루 만에 20명, 그 뒤로 열흘 만에 800명을 기록했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 환자 감소 추세에 낙관하여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지난 3주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종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하며 전용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외 주차장에서 차 안에 탑승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승차 예배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라디오 주파수를 허가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금 더 노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는 자가격리 이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강화 조치는 해당 국가의 위험도, 해당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의 수, 임시검사 시설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 관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 격리 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발지 기준으로 오늘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간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할 시 한국 공간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 기술이나 진단 역량보다는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방역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당국이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보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투표일 전후로는 더욱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리며 투표를 마친 후에도 혼잡한 장소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활 방역 체계는 이러한 일상적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방역의 조치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와 고민의 결과로 도출될 것이며 이를 또 현장에서 진행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칫 섣부르게 지금 생활방역의 이 논의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 당국으로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각계의 의견도 듣기 위한 조치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위원회도 꾸려져 있고 또 오늘부터 정부 당국자들도 같이 모여서 사회의 각 부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에 시행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방법이나 또 다양한 적용의 대상들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질문 주셨던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점진적인 또 단계적인 이러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가격리자 중 투표 가능한 인원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 18시까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3일 12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분한테는 일괄적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투표권이 있는지와 투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일, 선거 하루 전인 내일 12시 기준으로 한 번 더 추가된 자가격리자가 있기 때문에 또 투표권과 투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고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18시까지는 답변을 줘야 되고요. 내일 12시에 보낸 문자에 대해서도 18시까지, 당일 18시까지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12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분들은 내일 18시 이전에
그 문자를 이제 또 답신을 하면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내일 12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등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관할 시군구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제 투표권과 이제 투표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